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9시 37분 16초 막 지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일본의 한 언론사가 지금 아베 정부 내각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뭐 폭락했다, 굉장히 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결과거든요. 예. 그 말 그대로 진짜 폭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17일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 건데 지지율이 3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8% 포인트가 하락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최저 수준 순위로 따졌을 때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가 각계 학원하고 그때 이제 그 학원 비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2018년도였던가요? 네. 그때 31% 정도까지 지지율이 하락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번에 33%니까는 최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비슷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NHK 방송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37%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그 2% 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조사 기관마다 뭐 큰 차이가 있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일본 언론들은 이것이 이제 검찰청법 개정 관련 영향이 미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코로나19의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네. 또 이 법 개정 관련 영향이 이번에 더 이제 타격을 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번에 언급이 된 이 검찰청법 개정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 임기 관련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각이 인정을 하면은 검사장하고 검사총장이 우리식으로 하면 검찰총장에 해당되는데 그 정년을 최대 3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법 개정이었거든요. 역시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조사한 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러한 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 반대가 64%였고요. 찬성은 불과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이 안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물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국민의 68%가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비슷하게 NHK 방송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여론이 62%, 찬성 여론이 17%.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가 4달까지 있는데 이번 처리하려고 뭐 아베 총리가 이제 그 구상을 했었는 모양인데 결국은 그런 방침을 포기하기로 했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뭐 정치적인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뭐 일본의 전 검찰 간부들도 나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저희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의 검찰 제도가 근데 한국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그렇게 비슷한가요? 그 일본의 검찰 제도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 제도를 일본에서 이제 그 많이 배워온 거니까 네. 가장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 처음에 그 검찰 제도가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는데 이 검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도 그래서 큰 어떤 골격은 프랑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도 프랑스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일본 영향까지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많이 비슷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그 기소 독점권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공소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유사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긴급 체포 사후에 승인하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이런 게 안 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검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검찰의 이 권한 얘기할 때는 경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찰과 검찰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1차 수사 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이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검찰의 권한이 경찰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일본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 제도라는 것이 아까 이제 처음에 기원이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말이죠. 이게 왜 생기게 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법 관련 이런 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그 경찰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어릴 때 경찰은 다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판사도 알았잖아요. 재판관, 뭐 재판장 그렇죠. 이런 거. 근데 검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금 커서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셨죠 아마. 네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거 조사를 한다는 것하고 이게 만든 짓을 판결을 한다는 것이 이제 먼저 생긴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는 각자 개개인이 어릴 때 아동 그 시절에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민주화 제도가 이제 그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 어쨌든 경찰 조사도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그러니까 민주적 그런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이제 검찰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검찰 제도가 이제 딱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그러면 이 수사권과 판결권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수사 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 국가에 따라서 네. 판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 어떤 국가의 경우는 검사가 거의 판사처럼 그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많이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검사의 권한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사권부터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기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저쪽으로 넘기냐 마냐 그 결정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그 권한이 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일본도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 저기 서구의 그 검찰의 그 권력에 비해서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과 말씀해주신 대로 그 판사의 권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별로 그렇죠. 좀 차이가 있는 고무줄 건데. 같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결정적으로 그 검사를 뽑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검사장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상관이 임명하는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 이게 이제 미국에는 없고요. 예. 대신에 이제 수사권 같은 것, 그다음에 공소 취소권 같은 거는 가지고 있지만은 수사를 이제 마음대로 종결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못하는, 그건 이게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검찰이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체포 사후 승인이라든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검찰에 있는, 그다음에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이런 것들도 미국 그 검사에게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체포하는 거,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거의 우리나라 검찰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특히 이제 일본 검사보다도 더 권력이 세진 것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외에도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당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보면 일본 순사, 그러니까 네. 일본 경찰이 무서웠지 일본 검사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일본 그 경찰에 대한 그 막강한 권한,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도 그런 막강한 이제 권한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찰의 권한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견제해야 된다.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의 권한이 더 세진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이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앞서 이 검찰 제도 같은 것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유럽 나라들도 비슷한가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소 독점권이라든가 수사권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검찰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에 와가지고 많이 좀 달라져 버린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프랑스에는 또 오히려 이 판사가 수사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판사가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그 검사가 하는 역할도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하고 이제 많이 더 달라져 있는 쪼개져 있는 그런 게 되시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우리 검사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기소 독점권 없고요, 수사권 없고 수사 종결권 없고 등등 경찰 수사 지휘권 물론 없고요. 네, 그렇군요. 나라별로 정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럼 어찌됐건 저희가 검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일본에서 나온 검찰개혁법 때문에 지금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 일로 아베 총리가 어떤 정치적 내상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지율이 폭락하게 되면은 임기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상황이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가 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고 그다음에 총리의 임기가 내년 10월인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는 뭐 근데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네. 사이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은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 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이렇게 썩 좋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이번 올해 1사분기 결과를 봐도 그렇게 이제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개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코로나19 반영이 안 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이 영향까지 반영이 되게 시작하면은 2, 4분기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그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그 아베 총리가 지금 정권 말기로 가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기보다 본인의 측근들 가지고 관저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좌관들 네. 그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면서 내각하고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관방 장관이 상당히 측근처럼 이렇게 네. 보였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멀어진 그랬죠. 듯한. 네.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령이 잘 안 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거의 뭐 지금 전시로 봐야 되고 네. 명령을 하면 그게 빨리빨리 전달이 되고 뭔가 반응이 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반응이 잘 안 오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건 거의 정권 말기 현상이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라고 하는 그런 건 보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9월, 10월까지 뭐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 가능성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 최근 제기된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 그에 따른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